스프링 프로젝트를 만들겠는데요. 스프링 프로젝트 어떻게 만드냐면 파일에 new 세 번째 보면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세요. 스프링 스타터 프로젝트. 그러면 이런 화면이 좀 기다리시면 이런 화면이 떠요. 자, 여기다가 네임이 프로젝트 이름이거든요. 프로젝트 이름에다가 퍼스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퍼스트 이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타입이 있죠. 타입에 보면 타입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들이라는 게 있고 메이븐. 자, 그래들 기억나세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우리 그래들 썼잖아요. 그거 메이븐이라는 것도 있어요. 메이븐이 약간 더 오래된 방식이고요. 최근에는 그래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들도 그루비하고 코틀린이 있죠. 두 개 다 약간의 문법이 틀립니다. 기본으로 할게요. 패키징에 자르가 있고 와르가 있어요. 지금은 자바 버전 17부터 있죠. 17 여기 그대로 갈 거예요. 자, 그룹에 보면 com, example, artifact 돼 있고, 자, 이제 패키지가 있죠. 패키지에 com, example, 데모라고 돼 있잖아요. 데모를 지우고 first라고 바꿔주세요. com, example, first. next 하세요. 자, next 하면 스프링 부트 버전이 있습니다. 자, 스프링 부트 버전 보면 지금 현재 최신이 3.4.1이고 3.4.1은 아직 안정화된 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3.4.1로 하겠습니다. 기본 선택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추가 프로그램, 추가 라이브러리들을 선택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이거를 쓰겠습니다. 자, 롬복, 스프링 부트, 데브툴즈, JDBC, API, 스프링 웹. 자, 얘네들을 체크하세요. 찾아서. 그러니까 롬복 여기서 치시면 돼요. 박스에다가 롬복 입력해 보세요. 롬복 하면 나오죠? 체크. 그 다음에 계속 하세요. 이렇게 스프링 부트, 데브툴즈 뭐 검색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JDBC, 스프링 웹, JDBC, 스프링 웹. 그러면 여기 보면 셀렉티드 4개가 선택되어 있죠? 4개가 잘 선택되어 있으면 피니시 하시면 됩니다. 피니시 하면 역시, 자, 그러면 저 체크한 4개를 다운로드를 해요. 이 스프링 라이브러리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다운받아서 지금 빌드를 하는 중입니다. 이런 에러가 떠요. 맞아요. 이 에러 뜨는 거 맞습니다. 이거 해결할 거니까요. 잠깐 좀 이따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그런 에러가 떴잖아요. 에러가 뜨면은 이제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build.gradle이라는 파일을 열어요. 자, 이거 OK 하고 build.gradle를 열어보세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자바에 툴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13번하고 14번 사이 여기다가 엔터를 치고 이거 있죠? 이걸 추가하세요. 이 명령어를 추가하세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면 저렇게 이제 자바 버전하고 세팅이 잘 안 된다, 이런 툴체인이라는 에러가 떠요. 그러면 이 build.gradle를 열어서 저 라인을 한 줄을 추가하고, 그러니까 자바 17 버전하고 이제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이 라인이 필요하고요. 세이브 하셨죠? 세이브 한 다음에 이 프로젝트에서 우클릭하고 그래들의 리프레시 그래드 프로젝트, 이게 그 build.gradle이 바뀌면은, build.gradle은 라이브러리를 세팅하는, 그러니까 이 외부 라이브러리를 세팅하는 파일이에요. 그걸 고친 다음에는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클릭 그래들 리프레시 그래들 프로젝트,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쭉 진행이 되죠. 진행이 쭉 되고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다 진행이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잘 처리가 다 됐죠. 그러면
아까 있었던 에러가 딱 사라지고 이 디렉토리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잘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자, 근데 이게 MVC거든요. 모델 컨트롤러 뷰가 이제 화면이잖아요. 화면을 근데 여기 보면 JSP가 빠져 있어요. 이 프로젝트 JSP를 안 쓰고 다른 템플릿을 쓰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요즘 버전은. 근데 우리는 일단 초반에는 JSP를 세팅할 거예요. 그래서 JSP 디렉토리를 수동으로 추가해야 됩니다. 자, src 메인 디렉토리를 찾으세요. src 메인 찾으세요. 자, 여기 밑에다가 디렉토리를 추가하셔야 돼요. src 메인 밑에 웹앱, 그 밑에 웹inf, 그 밑에 뷰즈 추가해 주세요. 자, 여기에 폴더로 하시면 됩니다. 웹앱, 웹inf, 뷰즈. 네, 이렇게 지금 디렉토리 3개를 만드셔야 돼요. 자, 디렉토리 추가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JSP를 쓰려면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JSP가요, 아직까지는 JSP를 현업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JSP를 지원을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네, 추세가요. 그래서 왜냐하면 JSP는 자바에만 종속된 기술이죠. 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랭귀지를 건너뛰어서 템플릿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JSP를 쓰려면 이렇게 세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자, 빌드.gradle에 우리가 추가할 그 이번 실습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추가를 할 건데요. 자, 여기 밑에 보면 디펜던시즈가 있죠. 디펜던시즈는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말합니다. 잠깐 열어볼까요? 빌드.gradle. 자, 보면 여기에 디펜던시즈를 보세요. 디펜던시즈에 보면 얘네들이 있어요. 이렇게. 디펜던시즈라는 건 뭔가 좀 의존 관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즉 이 프로젝트에서 외부 라이브러리 이러이러한 애들을 쓰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얘네들은 기본 제공되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프로젝트 만들 때 4개 체크했죠. 그것도 있고 기본도 있고. 그러면 여기 JDBC 이거 아까 체크했던 거예요. 웹. 이 4개는 우리가 체크했던 거예요. 아까 체크했던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JDBC, 웹 기능, 롬복, 데브툴즈는 얘는 뭐냐면 그 소스가 변경되잖아요. 소스 변경되면 서버가 자동으로 재시작돼요. 네.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얘는 롬복에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기본으로 있던 것이고요. 자, 그런데 여기다가 또 JSP를 쓰려면요 추가가 또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얘네들 5개죠? 추가해주세요. 이 4개 추가한 5개 추가한 다음에 저장하고요. 이거 리프레시 그래들 프로젝트 있죠? 이거 다시 한번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 라이브러리를 추가하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얘네들을 추가했잖아요. 자, 이렇게 앞으로 자, 이 스프링하고 JSP가 약간 다른 점은요. JSP에서는요. 외부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면 어떻게 했어요? 자르 파일을 구해서 lib 디렉토리에다 직접 넣었죠. 여기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방식의 단점은요. 자르 파일이 사이즈가 크잖아요. 사이즈가 커서 프로젝트 결과물이 너무 그 파일이 용량이 커지죠. 그래서 여기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스펙만 그 리스트만 해놓으면 알아서 다운로드해서 관리를 해줘요. 스프링에서. 그래들이 해주는 거죠. 그래들은 빌드 툴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런 방식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추가를 했잖아요. 추가했는데 임플리먼테이션이라는 게 나오죠. 얘는 뭐냐면 실행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다 그 얘기죠. 자, 우리 자바는요. 자바는 코드가 있으면 먼저 어떻게 해요? 컴파일하죠. 그 다음에 실행하죠. 그럼 여기서의 임플리먼테이션은 여기서는 이제
얘는 컴파일과 실행할 때 다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컴파일 할 때도 필요하고 실행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이거 구조는 앞에가 그 아까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그룹 아이디가 있었고 아티팩트 아이디가 있었잖아요. 프로젝트 만들 때. 그러니까 이 패키지에 그 이름이 여기에 다 있잖아요. 라이브러리들이 잡아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 MySQL 쳐볼게요. MySQL 치면 MySQL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나오죠. 그럼 여기 딱 치면은 자, 이제 저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JSP에서는 얘를 그 여기 들어가서 자르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버전을 선택하세요. 버전 선택하고 여기에 자르 파일을 직접 다운받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요 밑에 보세요. 여기 보면 메이븐이라는 게 있고 메이븐 그래들이 있고요. 그래들도 숏이 있고 코틀린이 있고 그렇죠. 그래들 숏을 보세요. 그래들 숏에 보면 얘를 클릭해 보면 카피돼요. 얘를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가져왔죠. 그럼 여기에 이제 임플리먼테이션 있고 자 이게 있어요. 이 콜론이 있고 앞에가 그 아티팩트 아이디라고 해서 패키지의 어떤 큰 이름 W 여기가 이제 패키지 이름이고요. 콜론 다음에 상세 이름이 나와요. 상세 이름. 그러면 여기가 이제 MySQL이 패키지 이름이고 MySQL 커넥터 J라는 게 상세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버전이 나와요. 버전.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저거를 갖다가 저기다 딱 적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그래들이 다운로드부터 해서 세팅까지 다 해줘요. 이런 방식입니다. 라이브러리.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임플리먼테이션 그 얘기예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JSP 톰캣을 톰캣 라이브러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톰캣이 내장돼 있어요. 톰캣 내장돼 있습니다. 따로 톰캣 연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컴파일온이는 얘는 컴파일할 때만 필요한 라이브러리예요. 서블릿 관련 라이브러리예요. 얘는 컴파일과 실행이죠. 얘는 뭐냐면 서블릿과 JSP를 연결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예요. 얘는 JSTL 라이브러리예요. 얘는 XML 라이브러리예요. XML과 JSON을 만들어주는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JSP 실습할 때는 이 네 개가 꼭 필요해요. 이거 꼭 써주셔야 돼요. 앞으로. 얘네들 쓰고 이제 필요한 건 더 추가로 쓰는 거죠. 자, 세이브 하시고요. 다시 항상 여기가 바뀌잖아요. 여기 바뀌면은 리프레시 하셔야 돼요. 그래들 이거 안 하면 반영 안 됩니다. 그러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디렉토리 구조를 보세요. src 메인 자바 있죠? 여기에 자바 클래스들이 들어가고요. src 메인 리소시즈 있죠? 여기에 보면은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라는 파일이 있어요. 이거 한번 열어보시죠.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 열어보면 이런 파일이 나오죠. 이게 설정이에요. 설정. 그러니까 여기는 web.xml이 없어요. 이게 web.xml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세팅입니다. 프로젝트 세팅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네임은 퍼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요. 자, 이제 이거를 추가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즈는 이 설정인데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 이제 서버 포트라는 게 그 톰캣이 사용하는 포트 번호를 말합니다. 8번 바꿔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뷰의 프리픽스 접두사, 뷰의 접두사는 이것입니다. 뷰의 전미사는 JSP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list.jsp예요. 그럼 원래 이거 풀 경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거든요. 이게 풀 경로잖아요. 여기다 갖다 놓을 거거든요.
웹 INF 뷰즈의 리스트 JSP. 근데 이거를 짧게 그냥 이렇게만 적어도 이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가 접두사가 되겠고 이 뒤에가 전미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JSP 페이지의 이름을 줄이기 위한 설정입니다. 서버 서블릿 JSP init 파라미터의 디벨롭먼트 true를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요. JSP가 코드가 수정되잖아요. 그러면 자동 반영이 되는 코드예요. 이거 없으면은 이건 안 하잖아요. 서버를 껐다 켜야 돼요. JSP 바뀌었다고 서버 껐다 켜면 좀 너무 번거롭잖아요. 자동으로 반영되게 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이 사용자 정의 에러 페이지. 사용자 정의 에러 페이지를 이걸 설정을 안 하면은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기본 에러 페이지를 사용해요. 에러가 났을 때. 근데 이걸 쓰게 되면 내가 에러 났을 때 표시할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설정입니다. 자, 6번에 보시면은 이제 이 퍼스트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퍼스트 애플리케이션 어디 나오냐면 자, 이 src 메인 자바의 패키지죠. 거기 보면 퍼스트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 있죠. 이거 열어보세요. 네. 자, 이게 기본 코드입니다.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 자, 근데 이게 기본 코드고 이게 스프링 프로젝트를 스타트 시키는 클래스입니다. 자, 이거 한번 시작해 보세요. 네, 그냥 돌려보세요. 그냥 런 하시면 되는데, 자, 런 눌러보면 3개가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스프링 부트 앱을 선택하세요. 스프링 부트 앱으로 켜보세요. 근데 가다가 보면 에러가 나요. 가다가 이런 에러가 뜨지요. 쭉 스프링 부트 시작하다가 이런 에러가 떴어요. 뭐라고 떴냐면 이런 에러가 뜨잖아요. 자, 에러 메시지를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보면 이 데이터 소스를 설정하는 것 작업을 실패했대요. URL이라는 속성이 정의가 안 돼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DB 연결 문자열이 정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실습에는 DB를 안 쓸 거거든요. 이번 실습은. 그래서 두 번째 프로젝트 만들 때 DB를 쓸 거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 실습할 때는 이 화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데이터 주고받는 거를 연습하고요. 두 번째 프로젝트 할 때부터 DB 설정할 거예요. 그러면 난 DB도 안 쓰는데 이거 할 필요 없죠. 그럴 때는 뭘 하면 되냐면 요 뒤에 보면 이거 있죠. exclude 있죠. 이걸 추가하세요. 그 DB 연결 설정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거를 추가하면 뭐냐면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연결, 데이터 소스 설정 안 할게요. 그게 exclude 제외한다는 얘기죠. 자, 켜보세요. 이제 켜면은 에러 없이 잘 실행이 됐죠. 마지막에 보면 톰캣이 80 포트에서 실행됐고요.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잘 켜졌습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프링을 이제 켜봤습니다. 스프링을 실행시켜봤고요. 자, 근데 이제 근데 기본 코드만 있고 우리가 아직 작업한 건 하나도 없죠.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러 만들고 또 JSP 페이지 만들고 해서 이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볼 것인데요. 자, 일단 서버가 켜졌잖아요. 자, 톰캣이 내장돼 있어요. 이 스프링 툴슈트에는 톰캣이 내장돼 있어서 톰캣하고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에러 없이 시작됐고요. 자, 그러면 웹브라우저를 여시고요. 웹브라우저에다가 로컬호스트라고만 치고 엔터 쳐보시죠. 로컬호스트하고 엔터. 자, 그러면 안 나오죠. 왜냐하면 아직 아무것도 안 만들었으니까요. 이제 다 되면 이렇게 켤 거예요. JSP는요, 그냥 스타트하면 알아서 화면이 딱 켜졌죠. 브라우저가. 그건 안 돼요. 서버만 켜지고 직접 이제 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코드를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7번을 보시고요. 포인트 DTO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요. 자, 포인트 DTO라는 클래스를 이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com example first 여기다 하신 겁니다. new 클래스 자바예요.
포인트 DTO 클래스고요. 거기다가 코드를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DTO를 만들었고요. DTO의 롬복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게터, 세터, 토스트링을 만들었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경고 표시가 나오죠? 예, 세팅이 아직 안 된 것이에요. 세팅 있잖아요. 빌드.그래들의 롬복 라이브러리를 썼잖아요. 예, 라이브러리는 추가했지만 이 이클립스, 이것도 이클립스예요. 이클립스의 세팅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롬복 자르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는데요. 메이븐 사이트 가보세요. 메이븐 사이트 가보세요. mvn-repository.com에 가서 이 서치 박스에다가 롬복을 입력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프로젝트 롬복이 나오고요. 들어가서 이 버전 최신 버전으로 하죠. 1.18 들어가시고요. 자르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네, 지금 자르 파일을 받았죠? 자르 파일을 여세요. 오픈하세요. 자, 그럼 롬복 자르 파일 있잖아요. 더블 클릭하세요. 자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롬복은 인도네시아의 섬 이름이죠. 예, 저게 많이 나나 봐요. 고추가 많이 나는 섬인가 봐요. 예, 그래서 이름이 롬복이 인도네시아 섬 이름입니다. 자, 그럼 잠깐 기다리시면은 여기에 이제 IDS가 나오죠. 통합 개발 환경. 그러니까 이 롬복을 사용할 수 있는 이클립스를 선택하는 화면이에요. 네, 거기에 우리가 이 기존에 쓰던 이클립스는 연결되어 있는데요. 얘는 안 돼 있었잖아요. 자, 이거 체크돼 있잖아요. 인스톨 누르세요. 네, 그러면 인스톨 석세스풀 돼 있죠. 자, 퀴트 하세요. 그러면 STS가 설치된 디렉토리 가보세요. 가보면 뭐가 추가됐어요? 얘가 추가됐죠. 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이클립스에서 롬복을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스프링 툴슈트가 실행 중이잖아요. 껐다 켜야 돼요. 껐다 켜야 적용이 돼요. 껐다 켭니다. 그러니까 이제 롬복이 바로 실행이 안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저거를 직접 터미널에서 쳐야 되거든요. C의 테스트에 롬복 1.18.36. C의 테스트까지만 일단 가시고요. C의 테스트까지 가고요. 그러면 쟤를 실행해야 되잖아요. 자바 자르하고 저 이름을 쓰세요. 롬복 1.18. 아까 화면에서 된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해서 바로 됐으면 안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바로 저 롬복 자르 파일을 실행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아까 같은 화면이 떠요. 이게 떠요. 이후 과정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STS를 재시작했는데 여전히 이게 해결이 안 됐죠. 자, 그럴 때는 여기 이제 코드를 살짝 스페이스 같은 거 하나 집어넣고 세이브 해보세요. 그럼 사라지죠. 그러면 롬복이 적용이 된 것이에요. 자, 이번에는 이제 8번에 이제 프로덕트 DTO입니다. 프로덕트 DTO에 역시 클래스 만드시고 롬복을 적용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같은 경로에 계속 하세요. 자, 이번 실습할 때는 여기다 계속 그냥 패키지 안 만들고 여기다 계속 할 거예요. 프로덕트 DTO. 자, 그래서 지금 DTO를 만들었죠. 예, 게터 세터. 자, 이거 생성자죠. No argument constructor는 파라미터가 없는 기본 생성자. All arguments는 모든 변수를 다 파라미터로 가지는 것이죠. 예, 만들었고요. 자, 이제 메인 컨트롤러 컨트롤러 만들고 페이지 만들고 이렇게 작업할 것이에요. 그래서 메인 컨트롤러를 같은 패키지에 만들면 됩니다. New 클래스 메인 컨트롤러. 자, 그럼 거기에 이 코드를 작성할 텐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특이한 점은 이렇게 어노테이션들이 많아요.
컨트롤러, get 매핑, 포스트 매핑, get 매핑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컨트롤러를 만들었는데요. 자, 그 JSP에서 컨트롤러하고 좀 많이 다르죠. 네, 좀 많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여기 앞부분만 볼게요. 자, 먼저 이 어노테이션에 컨트롤러 이런 말이 붙어 있죠. 네, 이게 붙어 있으면은 이 현재 클래스를 컨트롤러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자바에서는 자바 객체를 빈이라고 하죠. 빈. 콩이잖아요, 콩. 네. 콩을 보면은 껍질이 있고 껍질 속에 콩알들이 여러 개 들어있죠. 빈이라고 그래요, 자바 클래스를. 컨트롤러. 자, 이거의 특성은 서버가 저 컨트롤러 얘가 어노테이션 붙어 있으면 서버가 켜질 때요, 저게 메모리에 자동으로 올라가요. 네, 오토. 우리가 원래는 얘를 메모리에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new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붙어 있으면 서버가 얘를 알아서 new를 해서 올려요. 빈에 올리는 거예요? 서버에 올리는 겁니다. 네. 올라간 거를 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 get mapping, 이게 URL 패턴이에요. 네, 즉 http localhost 이렇게 호출하면은 이 함수를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예, URL 매핑이 좀 간단해졌죠? 그리고 이 컨트롤러 클래스에 뭐 익스텐지 없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모델 이런 말이 나오죠? 모델이라는 게 이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JSP에서 어떻게 써요? request.set attribute 했죠. 예, 이게 JSP에서는 request에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JSP라면.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거가 변수고 뒤에가 값입니다. 자, 리턴, 메인이라는 스트링을 리턴하라는 게 아니고요, 뷰로 가라는 뜻이에요. 뷰로 이동하세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 main.jsp로 가란 얘기예요. main.jsp. 좀 이따 만들 겁니다. main.jsp에다가 이 변수의 값을 담아서 보내세요. 네, 그런 겁니다. 나머지 이따 해당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뷰즈 밑에 error.jsp라는 걸 만들겠습니다. 뷰즈 src main web앱 webinf 뷰즈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new JSP other에서 하세요. JSP error.jsp 이게 만들어지죠. 저기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에러가 났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페이지예요.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적고요. 네, 에러가 났을 때 간단하게 표시할 페이지 만들었고요. 네. 자, 그래 이제 이번 실습에 사용할 메뉴들을 좀 만들어 놓겠는데요. 뷰즈 밑에 include 폴더를 만드세요. 뷰즈 밑에 폴더 include 폴더 만들고 거기에 menu.jsp입니다. menu.jsp. 자, menu.jsp인데요. 여기에는 이 전체, 자, 이 menu.jsp를 다른 페이지에 include 할 거거든요. 이게 전 부분이에요, 부분. 그래서 HTML 코드들은 다 지우고요. 위에는 남겨놓고 여기 div 이 부분만 추가를 할 것입니다. 자, 메뉴에 사용할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네, 링크를 걸어놨고요. 자, 이제 main.jsp라는 페이지인데요. 뷰즈 바로 밑에 만듭니다. 뷰즈 바로 밑에 main.jsp. 디렉토리가 다르니까 주의해 주세요. 뷰즈에 만드는 거죠. 자, main.jsp 네, 여기 include하고 태그 있죠. 추가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요. 그래서 이제 이 main.jsp는 방금 만든 include 그 menu.jsp, 그러면 이 menu.jsp 여기가 말하자면 여기에 끼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되고 여기에 달러 메시지는 앞에 컨트롤러에서 여기서 보낸 변수 있죠? 이거랑 맞춰놨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 그 서버 켤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first application java, 예, 이게 이 메인 함수가 있잖아요. 이게 시작이에요. 런 하세요. 예, 그럼 서버가 이상 에러 없이 잘 켜졌죠. 콘솔에 지금 통계 80번 포트, 예, 잘 켜졌습니다. 그러면 웹 브라우저를 켜시고요. 웹 브라우저 켜서 로컬호스트만 쓰고 엔터 쳐보세요. 네, 그러면 이게 나오면 성공이에요. 이 화면이 나오면. 그러면 만약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주소를 보시죠. 주소에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주소가 로컬호스트하고 뒤에 슬래시, 이게 URL이죠. 그러면 이 URL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때 무슨 함수가 실행이 되나요? 매핑이 뭐로 되어 있어요? 그게 컨트롤러에 매핑이 되어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자, 근데 get 방식이죠, 지금. 예, get 방식이면 get 매핑, 포스트 방식이면 포스트 매핑 이렇게 되어 있어요. get 매핑, get 방식인데 이렇게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web.xml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들지 않습니다. 없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web.xml 파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돌아가면서 내부적으로 web.xml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슬래시 루트이면 얘를 호출하세요. 자, 그럼 이 모델에다가 저장합니다. 이게 변수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main.jsp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main.jsp가 실행이 됐고요. 얘가 실행됐고요. 요거 main.jsp에서 달러 메시지는 뭐예요? 이거예요. 얘랑 얘가 맞아서 지킨 것입니다. 뷰즈 밑에 테스트라는 폴더를 만들겠습니다. 뷰즈 밑에 테스트란 이름의 폴더를 만드세요. 테스트 폴더에 페이지는 멀티 테이블 JSP입니다. 디렉토리에 주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구구단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여기 나오고요. 거기다가 이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페이지는 그 다음까지 가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작업을 했는데요. 자, 이런 간단하게 이제 여기다 단을 입력하고 넘기면 구구단이 출력되는 예제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여기 서버에서 이 메뉴에 보면 두 번째 구구단 있잖아요. 구구단 링크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아직 이 다음 페이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게 맞고요. 일단 구구단 폼이 출력이 되나요? 자, 이 과정을 볼게요. 자, 이 주소를 보십시오. URL. 항상 URL 매핑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세요. 자, 지금 URL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멀티 테이블 .do죠. 앞에 건 빼고요. 그러면 컨트롤러를 보는 거예요. 컨트롤러에 가서 여기가 간 거죠? 여기죠? 그래서 이 멀티 테이블 .do 이거잖아요. 여기랑 여기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아무 말도 모델이 필요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넘길 데이터가 있으면 모델을 만들고 지금 모델 없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지워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디렉토리에 멀티 테이블 .jsp로 가세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찍힌 거예요. 예, 이 URL 매핑이 좀 간단하죠. 함수를 자유롭게 쓰고 함수 위에다가 이 매핑,
겟 매핑이냐? 지금 계시죠? 자, 포스트하고 겟 차이가 뭐예요? 폼 태그가 있으면은 포스트잖아요. 폼 태그가 아니면 겟 방식이잖아요. 예, 겟 방식.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페이지를 아직 안 만들어서 그런 것이고요. 자, 테이블 리절트 JSP가 테스트 디렉토리에 만드세요. 테스트 디렉토리에 테이블 리절트 JSP. 여기에 테이블 리절트 JSP고요. 코드 간단합니다. 코드는 그냥 여기 세 줄만 추가하시면 바디 안에 세 줄 추가하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화면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구구단 확인 눌러보면 3이 넘어가서 3단이 지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테스트 해보세요. 네, 이렇게 나오는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2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코드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건데요. 자, 이게 순서, 실행 순서와 흐름을 데이터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잘 그걸 파악하시면 돼요. 자, 액션에 보면 테이블 리절트 점 두고요. 거기에 변수명 값이죠. 이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매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컨트롤러에 가보면 이게 있는 것이죠. 자, 여기 테이블 리절트 점 투 그게 이거죠. 근데 지금 포스트 방식이죠. 포스트 매핑. 네, URL 패턴. 자, URL 패턴은 우리가 양쪽이 같기만 하면 자유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변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요. 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request.getParameter 했죠. 그거를 안 써도 되고요. 자, 이제 여기가 변수명이잖아요. 얘가 변수인데, 자, 여기 보면 request param 이거 있죠. 요거. 이게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변수명이죠. 이 변수명하고 똑같게 여기다 쓰는 겁니다. request param 이게 파라미터예요. value 이거랑 여기가 맞으면 되고, 값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디폴트 값은 3입니다. 자료용은 NUM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쌓인단 말이에요. 얘가 이 값이 여기 쌓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구단 계산하고 그 결과를 저장한 다음에 결과 페이지로 보낸 거예요. 그럼 테이블 리절트에서는 이거죠. 그게 자, 이게 변수명이잖아요. 이게 여기 지키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뷰즈 테스트 디렉토리에 point.jsp요. 거기에 point.jsp. 간단하게 점수 계산하는 예제입니다. 폼 만들었습니다. 메뉴에서 성적 계산 메뉴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 국어, 영어, 수학하고 확인 누르면 넘어가는 걸로 했는데요. 자, 폼을 보시면 이 데이터는 저기로 가죠. 포인트 리절트 점 두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게 다 변수명들이고요. 서브밋. 자, 그러면 이 포인트 리절트 점 두가 컨트롤러에 있겠죠. 컨트롤러에 보시면 여기거든요. 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이름하고 여기가 같아야 되고요. 그래 연결이 되고요. 주소가 같아야 연결되죠. 자, 그럼 변수가 4개잖아요. 자, 근데 이 어노테이션이 아까 보면은 리퀘스트 파람 있었죠. 리퀘스트 파람이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었어요. 이거는 개별 변수를 처리할 때예요. 자, 근데 폼이 지금 4개니까 그 변수가 4개니까요. 리퀘스트 파람을 4개를 만들면 되죠. 그래도 되는데요. 이 모델 애트리뷰시라는 걸 했잖아요.
자, 이걸 하면은 얘는 이제 모델 클래스, 즉 DTO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변수 4개 있잖아요. name, kor, eng, mat. 얘가 어디로 쌓이냐면 DTO에 한꺼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request.getParameter 원래 해가지고 세팅을 또 다 해야 되잖아요. 원래는. 자, 이게 상당히 좀 축약됐잖아요. 자, DTO를 보세요.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 변수가 여기 4개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된다는 거죠. 대략 아시겠죠? 그러니까 request.getParameter 4번 해서 DTO에다가 셋도 4번 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원래 8줄이 저렇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만 딱 적어놓으면 얘네 4개가 DTO의 세팅이 알아서 된다. 예,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들어왔겠고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총점은 세팅해야죠. 총점 세팅. 그리고 평균 점수 계산. 총점하고 평균을 계산해야죠. 해가지고 저장해서 결과 페이지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포인트 리절트 JSP예요. 네, 거기에 찍어 보겠습니다. 포인트 리절트 JSP. 예, 그래서 여기서 입력한 점수가 컨트롤러로 가고요. 여기서 계산한 다음에 넘어와서 여기로 온 거죠. 순서 아시겠죠? 예, 포인트.jsp에서 컨트롤러로 갔다가 컨트롤러에서 포인트 리절트 페이지로 간 거예요. 예, 그럼 거기는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해 보면 여기다 저 점수를 넣어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제 리절트, 자, 이게 뭐냐면 여기 아까 여기서 리다이렉트가 있죠. 리다이렉트. 이번에 이 포워드가 있고 리다이렉트가 있잖아요. 포워드는 주소가 안 바뀌고 데이터만 넘어가는 거죠. 포워드는. 리다이렉트는요, 주소가 바뀌는 거예요. 자, 포워드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근한다, 퇴근한다 그러면 어때요? 환승을 하죠. 예, 환승하지만 어때요? 결국 목적지는 같아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요, 뭐 회사에서 출장을 나갔어요. 자, 어디 뭐 의정부 좀 갔다 오세요. 그러면 이제 의정부 갔다가 일 끝나면 다시 복귀를 해야 되죠. 그게 리다이렉트예요. 자, 출근할 때 환승하는 거는 포워드예요. 포워드. 같은 목적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지까지 일을 다 봤어요. 다 본 다음에 딴 데로 가는 거, 그게 리다이렉트죠. 자, 그래서 여기 리다이렉트를 보면은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다이렉트 우리 이 메뉴를 보시면 메뉴에 이렇게 있죠. move.do라고 했어요. 네, move.do. move.do 컨트롤러를 보세요. 그러면 move.do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get이니까 getMapping move.do. 자, 근데 거기서 자, 이 리다이렉트 이게 있어요. 리절트.do로 가래요. 그래서 리절트.do로 주소가 다 바뀐 거잖아요. move.do로 호출했는데 리절트.do로 갔잖아요. 리다이렉트죠. 바뀌어버렸죠. 딴 데로 갔죠. 근데 자료를 넘기려고 그래요. 근데 리절트.do로 가는데 이 주의할 게 있어요. 이 URL에는 한글이나 특수문자가 제한되죠. 예, 그래서 이거 이렇게 URL 인코딩 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해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요, 한글을 이렇게 바로 썼어요. 한글을요. URL은 한글 쓰면 안 되잖아요. 자, 이렇게 썼어요. 제가 다 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리다이렉트 눌러보면 네, 이렇게 하얀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 콘솔을 보셔야 돼요. 콘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자, 여기 뭐라고 나왔냐면, 자, 여기가 이제 뭐라고 나왔냐면
유니코드 캐릭터 김이라는 캐릭터가 이거 인코딩 해야 돼요, 그 얘기죠. 자, 주소 URL에는 한글 특수문자 못 쓰잖아요. 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걸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URL 인코드를 통해서 얘를 갖다가 URL에서 쓸 수 있는 형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김이라는 글자는 이거 있죠. 이 3바이트로 저게 되는 것입니다. 김이라는 글자가 저렇게 바뀌는 거예요. 네, 이렇게 주소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인코딩이 된 거죠. URL로 넘길 땐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숫자 같은 건 상관없고요. 자, 이 네임이 변수고 에이지가 변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인코딩은 해줘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이거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갔는데, 자, 여기는 이제 받는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받는 자료가. 그래서 이제 이거 result.jsp 뷰스 테스트의 result.jsp 이 결과 페이지, 출력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출력하는 값. 자, 그러면 다시 메뉴에서 이제 여기 이제 리다이렉트 눌러보세요. 이렇게 나오나요? 자, 포워드랑 리다이렉트 차이점 뭡니까? 포워드는 진행이에요. 진행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환승. 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대전역에서 환승한단 말입니다. 그 목적지 바뀐 거 아니죠? 그게 포워드예요. 네. 자, 근데 부산까지 갔어요. 부산까지 갔는데 그 다음 날엔 또 뭐 목포로 가야 돼요. 그건 방향이 바뀐 거죠. 부산에서 일부 끝나고 목포로 가야 돼요, 이제. 그거는 리다이렉트죠. 자, 그래서 포워드는 그냥 리턴 해가지고 리턴해서 뷰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그러면 데이터는요? 데이터는 모델 같은 데 저장하면 돼요. 모델에다가 미리 저장했다가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리다이렉트는 그 작업이 끝났어요. 예를 들면 글쓰기가 끝났어요. 글쓰기 끝난 다음에 리스트로 가야죠. 그게 리다이렉트죠. 글쓰기라는 일은 끝나고 리다이렉트. 자, 그럴 때는 그냥 리턴에다가 리다이렉트 하고 이동할 주소를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테스트 디렉토리에 모델의 맵이죠. 모델 앤 뷰라는 걸 이제 보려고요. 여기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이 모델 앤 뷰 링크를 눌러볼게요. 모델 앤 뷰 누르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렇게 답이 나오죠. 자, 이 과정을 볼게요. 자, 이 URL을 보면은 URL. 저는 항상 이제 뭔가 URL을 호출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컨트롤러 함수. 컨트롤러의 함수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컨트롤러에서는 무슨 일을 해요? 예, 뭐 자료 처리를 하는 거죠. 컨트롤러에서는 자료 처리, 데이터 처리, DAO를 호출할 수도 있고, DAO는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데이터 처리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뷰로 보내는 거죠. 페이지로 보내는 거죠. 이 프로세스예요, 항상. 자, 그래서 이 매브.do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매브.do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 만들었죠. 그러면 자, 이것입니다. 매브.do. 요거랑 이거. 자, 이름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요. 양쪽이 맞으면 되는 거죠. 얘랑 얘가 맞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시맵을 만들고, 이제 이 모델 앤 뷰라는 게, 모델 앤 뷰는 뭐냐면 말 그대로 모델과 뷰예요. 자, 모델은 뭐예요? 모델은 데이터 저장,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잖아요. 데이터를 담아서 뷰로 이동시키는 클래스가 모델 앤 뷰예요. 예? 모델하고 뷰를 따로따로 해도 되고요. 아까는 모델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자료를 따로 담아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모델 엠뷰에서 모델에 담아가지고 바로 보내는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맵에, 해시 맵에다 출력하는 거죠. 자, 뉴 모델 엠뷰 앞에가 이동할 페이지고요. 자, 이게 이거를 보시면 여기가 이동할 화면이고 여기가 변수명이고 이게 전달할 값이에요. 쉽죠? 예, 그럼 테스트 디렉토리에 마브 리절트 JSP로 갑니다. 목적지입니다. 저게. 데이터는요. 전달할 값은. 자, 택배 보내는 거 생각하세요. 택배 보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장님이 부산에 그 업체가 있어요. 근데 뭐 제주도 귤을 주문하면 제주도에서 올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뭐 비행기 타고 왔어요. 오고 뭐 이렇게 뭐 간선 상차해 가지고 하차해 가지고 오잖아요. 그게 포워드죠. 계속 포워드 해가지고 집까지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이에요. 자, 여기가 목적지고 이게 데이터고 이게 값이에요. 그러면 이 리절트 페이지가 이게잖아요. 이게. 자, 여기서 변수명이 맵이거든요. 맵 속에 DTO가 들어있죠? 그 속에 네임이 들어있고 프라이스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테스트 디렉토리에 ajax.jsp를 만들어주세요. 이제 ajax 방식으로 호출하는 걸 해보려고요. 자, 거기다가 코드는 이것입니다. 여기 이제 jQuery가 필요하죠. 자바스크립트가 ajax 함수고요. 그리고 그러면 저거 백그라운드로 백그라운드.do를 호출할 거예요. 백그라운드.do를 실행한 다음에 거기서 자료를 받아와 가지고 여기 화면에다 반영시키는 코드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비동기식 호출 예제 링크 눌러보세요. 비동기식 호출 예제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답이에요. 자, 그럼 이 과정인 거죠. 그럼 이 URL을 보니까 자, 이 주소, 자, 저 주소입니다. 그러면 저거에 연결되는 컨트롤러 함수가 실행이 되죠. 그래서 ajax 여기에 이게 실행이 된 거예요. 저거 하니까 이게 실행이 된 거예요. 이거랑 이거 같죠? 자, 그러면 테스트에 ajax JSP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실행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또 있지 않습니까? ajax 얘는 또 얘를 불렀는데 얘는 또 얘를 또 부르고 있어요. 흐름 아시겠죠? 네. 자, 백그라운드.do를 호출하세요. 그럼 다시 또 컨트롤러로 와서 백그라운드.do 얘가 실행이 된단 말이죠. 자, 이게 실행이 됩니다. 자, 이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 백그라운드.do 얘가 실행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프로덕트 DTO 만들고 리턴. 자, 그러면 여기서는 화면으로 가라는 게 아니고요. 자, 일단 컨트롤러는 기본적으로 화면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리턴은 화면으로 넘어가세요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데이터를 화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로 불렀으니까요. 나를 부른 곳에다가 자료를 넘겨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얘예요. 리스폰스 바디예요. 예, 그래서 리스폰스 바디가 붙어 있으면 화면이 아니라 데이터를 리턴하라는 뜻이에요. 데이터. 자, 근데 저 데이터 형식은 뭐냐면 제이슨 형식으로 바뀌어서 넘어가요. 제이슨 포맷으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기로 가죠. 석세스니까 여기로 가겠죠. 여기로 가서 샵 id가 리절트인 태그에 찍힌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앞에 우리 그 빌드.그레이드에서요. 맨 마지막에 추가했던 거 이거 추가했잖아요. 잭슨. 이게 제이슨 변환기거든요. 요거. 자, 이거를 잠깐 지워 볼게요. 지우고 제가 돌려 볼게요. 주석 처리하고. 이거 없으면 에러 나거든요. 예, 이거 없으면. 자, 이거 자, 빌드.그레이드 바뀌면 어떻게 해요? 리프레시를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그래들의 리프레시 그래들 프로젝트. 자, 리프레시 됐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이거. 예, 그럼 테스트 해보면 지금은 나오는데 이제 저게 참 반영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원래는 여기가 이렇게 안 나오고 에러가 뜨게 돼요. 예, 변환기가 없다는 에러가 뜨게 돼요.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가 있어야만 이거가 있어야만 JSON 변환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그래서 그게 그 역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여기서 이 콘솔에 한번 찍어볼게요. 콘솔.로그에서 저 DTO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찍어볼게요. 자, 쟤를 보니까 FCB 개발자 도구하고 찍어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나오죠. 네임은 TV 프라이스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DTO를 리턴했잖아요. 리스폰스 바디 없으면 안 돼요. 자, 리스폰스 바디를 한번 안 붙여볼게요. 여기를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없으면 무슨 얘기예요? 어디로 가라? 화면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화면. 근데 이 DTO는 화면이 아니잖아요. 이거 에러예요. 자, 볼게요. 어떻게 되나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고 404. 저런 화면 없는데요. 화면을 못 찾아서 에러가 뜬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리턴은 화면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포워드나 리다이렉트다 이거죠. 근데 데이터를 돌려주고 싶다 그럴 때는 이거예요. 리스폰스 바디. 예, 그러면 데이터를 되돌려줍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한번 비동기식 예제를 또 연습해 보게요. 자, 테스트 디렉토리에 로그인.jsp를 만드세요. 테스트 디렉토리에 로그인.jsp에서 로그인 폼을 만들고요. 여기 로그인 폼은 아니고요. AJAX 방식입니다. 아이디 패스워드하고 백그라운드로 보낼 거예요. 로그인 리절트.도. 그래서 결과를 또 받아올 건데 아직 데이터베이스는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냥 가상의 자료로만 세팅해서 넘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하고 확인 누르면 컨트롤러로 가서 검사하고 결과가 나오겠죠. 그 결과 페이지가 여기에요. 로그인 리절트. 그러면 로그인 리절트 JSP를 만드시고요. 거기에 그냥 코드는 간단합니다. 한 줄입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한 줄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로그인 AJAX 링크를 눌러요. 그러면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자, 지금은 DB 연결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DB 연결하는 거 다음 시간에 하고요. DB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아이디 패스워드 고정이에요. 자, 이게 컨트롤러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로 가요. 이쪽으로 가요. 그래서 아이디는 KIM, 패스워드 1234 이렇게 일단 넣어주세요. 값을. 그래서 여기다가 ID KIM 패스워드 1234하고 로그인 눌러보세요. 그러면 결과가 환영합니다 나오죠. 그리고 ID 패스워드가 설정된 값과 다르게 들어가면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이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DB 세팅을 실제로 할 것이고요. 자, 그럼 이 흐름을 볼게요. 자, 먼저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로그인.2. 그럼 로그인.2가 컨트롤러에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되죠. 컨트롤러에 로그인.2가 여기에요. 그러면 어디로 가라고요? 로그인.jsp로 가래요. 그래서 로그인.jsp 이게 실행이 된 거죠. 근데 얘는 또 어디로 가래요?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 ID가 btn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이디가
태그에 입력된 값들을 가져와서 파라미터를 만들고 로그인 리절트.2로 가라고 그러죠. 자, 로그인 리절트.2가 어디냐면요. 그게 여기예요. 여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를 백그라운드로 호출합니다. 자, 근데 파라미터가 두 개가 있죠. 파라미터가 id, pw, 이게 변수죠. 네. 저 변수가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 세팅이 됐잖아요. request.get 파라미터 할 필요 이제 없어요. 저렇게 세팅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러면 지금은 db가 없으니까 그냥 id가 KIM이고 pw가 1, 2, 3, 4면 이렇게 저장하고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걸 모델에다 담아서 보내세요. 그러면 자, 로그인 리절트가 방금 만든 이거죠? 자, 여기에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찍혔을 거 아닙니까? 그 찍힌 값이 어디로 가요? 그 찍힌 값이 여기로 오죠? 백그라운드니까요. 자, 얘가 여기서 백그라운드로 호출하면 얘가 여기로 갔다가, 그죠? 여기로 갔다가 뭐 둘 중에 하나 결과 저장해서 가잖아요? 그 땡겨온 거를 다시 여기로 가져오잖아요. 네. 가져온 거를 id가 result인 태그에다가 세팅한 거죠? 네, 그래서 답이 나온 것이에요. 네. 뷰즈의 테스트의 ajax 테이블 JSP예요. 퍼스트 프로젝트죠. src 메인 웹앱 웹inf 뷰즈 깊어요 경로가 테스트에 여기다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ajax 테이블 JSP 그다음에 ajax 결과 이게 컨트롤러 가서 계산한 다음에 결과를 여기다 찍을 거거든요. 단순한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ajax 테이블 리절트고요. 여기 바디 태그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서버를 켜시죠. 서버를 켜면은 스프링 서버 실행 과정을 한번 보세요. 스프링 부트 3.4.1이 켜졌고요. 그리고 쭉 진행이 되면서 이게 쭉 진행 아파치 톰캣 10.1이 실행됐죠. 톰캣이 내장돼 있어요. 우리가 톰캣하고 연결하지 않았죠. 톰캣이 내장돼 있고요. 돌아가고 있고,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톰캣 80 포트로 실행이 됐고, 컨텍스트 패스는 슬래시. 우리가 이제 JSP 할 때는 JS 로컬호스트 슬래시하고 프로젝트 이름이 항상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컨텍스트 패스를 그냥 슬래시로 해버렸어요. 없어요. 프로젝트 이름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하시면 켜졌고요. 켜졌으면 자 이제 로컬호스트 뒤에 3000번 치고요. 로컬호스트 하면 켜졌죠. 그래서 마지막에 구구단 누르는 겁니다. 자, 누르면 구구단 계산. 자, 단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화면이 깜빡이지 않고 바로 밑에 출력이 돼요. 그래서 단 입력하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십시오. 자, 그래서 실행 과정은 여기 눌렀을 때 이제 주소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ajax table.2 이게 어디 있어요? 컨트롤러 보셔야죠. 컨트롤러의 매핑을 봐야 됩니다. 컨트롤러에 여기에 이제 여기죠? 여기가 겟 매핑이 실행이 돼가지고 그럼 ajax table.2 여기 이름이 같기만 하면 되세요. 그러면 실행돼서 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 웹 inf 뷰즈의 테스트에 ajax table.jsp로 실행시키세요. 그 얘기죠? 그래서 방금 만든 이게 실행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얘가 실행이 돼서 단을 입력해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ajax로 자 이렇게 있죠? ajax 테이블 리절트.도 호출하세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서 이게 실행이 된 거죠. 포스트 매핑. 그리고 여기서 보낸
값이요. 변수가 뭐예요? num이 변수명이죠. 그게 파라미터로 간 거예요. 여기로 자동으로 세팅이 된 거죠. 네. 여기 이름이 같으면 됩니다. 얘랑 그 변수명이랑. 자, 같이 볼까요? 자, 여기가 num이니까 얘도 요거.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렇게 연결돼서 얘가 이제 구구단 계산을 쭉 한 다음에 이 변수명이죠. 이게 출력 페이지죠. 이 변수명하고 여기랑 매칭이 돼가지고 출력이 된 거죠.